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호수 시간에는 JRJ 주식회사의 이라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 대표님은 그 창업자로서 좀 특이한 그 분이세요. 그 공부를 먼저 하셔서 네, 헤어케어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서 창업을 네. 하신 분인데 네. 그런 분이 잘 없으신데 말이죠. 그런가요? 그 창업 왜 창업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이 헤어케어 제품에 좀 관심은 일단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사실 뭐 짧았다 갔다 뭐 또 길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짧은 머리였을 때 탈색이랑 염색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머리를 탈색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색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단백질도 쫙 빠진 상태에서 모발이 되게 거칠고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이 뭔가 모발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학사, 석사 받으시고 네. 이제 박사 과정까지 네. 헤어케어에 관계돼서 네. 그 헤어케어에 관계돼서 만약 박사가 되면 논문을 쓰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 공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서 단백질 공학 쪽. 예.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공학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케라틴이라든가 프로틴 성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단백질 공학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네. 박사과정을 알아보다가 성균관대에 이제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몇 학기? 지금 3학기 3학기 지났죠. 이제 끝났죠. 조만간에 이제 곧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잘 써야 될 텐데요. 아주 힘든 과정이 나오시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뭐 학업을 하다가 네.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게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들어보니까 네. 그런 창업하게 된 배경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뭐 그- 임상 실험에 참여하신 그 네, 얘기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사이버대 편입을 하면서 네. 이제 뷰티 쪽의 비즈니스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그때 만났던 이제 교수님이 소개를 교수님이. 해주셔갖고 네. 예, 임상 관리 쪽으로 투입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보조를 해서 그때 연구소장님을 계셨었거든요, 기업체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조를 해드리다가 네. 그 대표님께서 임상이 끝났는데 네. 혹시 계속 일을 같이 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을 사실은 뭐 하시는 제의 안 거죠. 일할 일 해달라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또 그렇게 봐주셔갖고 네.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덤비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헤어케어에 빠지게 됐군요. 네, 맞아요. 또 대표님은 또 이렇게 아주 그 헤어가 아주 이쁩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머리였었거든요. 아, 짧은 머리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완전 어. 쇼컷이었을 때가 아마 그 전에 사진이 있었을 텐데 네. 되게 쇼컷이었고 완전 탈색을 했었거든요. 네. 하얗게 정말. 제가 보니까 헤어 모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이제 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훈수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훈수를 더 드리거든요. 대표님 강점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좀 발견하는데 그 요즘에 이제 시대가 우리가 이제 CEO라 그러면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만든 조어입니다만 그 C는 그 크리에이터가 되라. 예? 이제 네.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뭐 특히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그렇죠. 이제 뭐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그 창업자로서의 늘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E는 뭐냐면 엔터테이너. 어디 뭐 연예인 역할.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시대니까 그렇죠. 예,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대표님이 이제 이런 인터뷰에 뭐 이렇게 익숙치 않을 텐데 네.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잘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제 되게 익숙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고 그다음 오거나이저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잘 조직화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CEO의 그렇죠. 스타트업 CEO가 가져야 될 역량을 창의적이어야 되고 네. 또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그 미디어 시대니만큼 그런 연예인처럼 그런 또 활약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맞습니다. 다 이제 뭐 IR도 해야 되고 PR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네.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모델처럼 또 때로는 뭐 저처럼 이렇게 직접 그렇죠. 창업자의 또뭐 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 오늘 제가 뭐 일단 첫 번째 본수는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그런 미모라든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네. 예, 첫 번째 본수 성공했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2020년에 네. 코로나 때 창업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말릴 때. 아니 그때는 다 문 닫을 때인데 그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딱 됐을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업을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표님이 이제 예비 창업 그게 이제 어쨌든 챌린징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된 거군요. 그렇죠.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네. 그러면 이제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을 해라 이렇게 됐겠네요. 근데 뭐 사실 다 따지고 봐도 제품 만들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뭘로 창업을 하지? 네. 단지 내가 이 공부를 했다는 걸로 창업을 시작해? 이건 아닌데 네. 다들 힘들어서 소리 없이 문 닫고 다들 힘들 때 이거 창업을 괜히 섣불리 했다가 정말 고생하겠다. 네. 그래서 주저했었어요 사실. 네. 꼬박 3일 밤낮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창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그 원동력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닌데 네. 그 고민을 할 때 저한테 결정적인 이제 멘토링을 해주셨던 이제 멘토분이 힘이 이제 컸죠. 주위에 도와주시겠다는 네, 분들이 네,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멘토분께서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이미 지금 그런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네. 그 요건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선정된 그 아이템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싶지 않냐. 흔하지 않는 제품을 지금 기획을 하지 않았냐. 네.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선정을 해줬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충분하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딱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나이로 봤을 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창업을 하기 위한.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일 밤낮을 고민하다가 그럼 멘토님이 옆에서 늘 멘토링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네. 해주신다고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창업자로서 이제 25년 됐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10년 다니다가 네. 제가 제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님처럼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창업하신 분도 있고 또 상당히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도 네, 출연을 네. 하셔요. 어제도 그런 식으로 출연하셨는데 제가 그 CEO 그 창업자의 그 단계별로 제가 가능하면 훈수를 더 드립니다. 네. 지금 어쨌든 대표님께서 그 훌륭하신 멘토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그 제가 이제 보는 창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만약 훈수를 더 드린다면 이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람한테 여러 번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창업한다면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뭐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겠다. 그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 가치가 있단 말이죠. 네. 그 갖고 있는 이 안에 그 잠재 가치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발현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 우리가 음악으로 네.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뭐 글을 쓰는 분들은 창작의 활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글로 표현한 거나 또 영화로 표현하거나 네.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창업자도 마찬가지다. 창업자도 가지고 있는 꿈을 그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이 목적은 아닌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 가치들을 스스로가 발견해내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창업이라고 봐요. 네. 그 창업이라는 게 어느 뭐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생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네, 욕망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뭘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일어나가는 그 과정인데 뭐 우리가 뭐 음악을 하는 분도 뭐 이렇게 좋은 곡을 쓸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곡을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또 창업 과정도 또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또 안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표님은 다들 문을 닫고 어려울 때 코로나 시국에 창업을 네,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어쨌든 간에 좋은 또 대표님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제가 이제 좀 상기시켜 드리는 거는 창업이라는 활동은 그 어느 예술가나 그 어느 뛰어난 그런 뭐 문학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의 그렇죠. 창작 활동이다. 네. 아까 제가 C는 크리에이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미
대표님은 이미 그 한 발을 내디디신 것 자체가 네, 네.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거다. 성공이라는 게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가치들을 하나씩 그 지금 시간에서 발현시키고 있는 거니까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돈이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는 건 그거는 저는 좀 낮은 수준의 해석 아니냐.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와닿아요, 정말 충분히.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그거를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도구로 나의 그런 뭐 그게 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 가치를 이제 사회 공동체에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앞으로 임하신다면 뭐 더 훌륭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좀 인복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창업 단계부터. 네, 정말 네. 우연찮은 기회에 정말 그런 주변의 지인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이 좀 힘들어서 고민도 되고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서 사실 이제 2년 채 안 됐지만 만 2년은 안 됐지만 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일이 조금 잘 풀렸던 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고 이게 그 사람과 사람의 이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사업하면서 세상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뭐 멘토님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멘토님을 통한 또 다른 분들의 소개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또 이런 뭐 거래처 대표님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장 최근에는 그 고객분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제품이 좋다고 제품력을 인정하시고서는 그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가 전공이 아닌 그냥 그림 그리는 걸로 캐릭터를 그려준 적이 있어요. 제 캐릭터를. 제 인스타를 어떻게 찾아갖고 이야. 그냥 캐릭터를 그려서 보내줬는데 너무 네. 예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감동도 있었고요. 진짜 네. 고객분들 통해서.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사람 뭐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이 사람과 관련된 게 이 진짜 인맥이 중요하구나. 뭐 물론 이제 그런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단순한 인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것도 아주 좀 남다른 것 같은데 또 하나 뭐 어떻게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걸 제가 조금 더 이제 네.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거든요. 지금 대표님은 이제 구심력이 있는 거죠. 뭔가를 끌어들이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그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죠. 나를. 그게 이제 구심력이 세지다 보면은 네, 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원심력으로. 그 내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꼴이 착 커지고 네, 네. 내 영향력이 확장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뭐 구심력을 벌써 갖추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네, 네. 더군다나 뭐 특히는 비즈니스 할 때 그렇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네, 네. 이게 성패가 결정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보니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그 부분들을 그게 저는 이제 무형의 가치라고 봅니다. 꼭 제품만 좋아야 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나를 찾아오는 바이어가 없으면 그렇죠. 그게 뭐 무용지물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의 이미지나 또 신뢰, 뭐 우리가 말 신용, 네, 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관리하셔서 훨씬 더 구심력이 강하게 되면 네,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네, 되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잘 하시면 그게 또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또 영향력을 키워주는 네, 또 네.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조직적이고 좀 더 이렇게 네. 뭔가 규모 있게 네, 네. 관리하시는 그런 그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제품이 이제 나왔어요. 네, 네. 이거 닥터펠로? 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 닥터펠로 브랜드는 사실 네. 이제 네이밍은 제가 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닥터펠로 브랜드가 나온 지는 사실 좀 됐어요. 이게 오래된 브랜드군요. 네, 이미 2017년, 16년 정도에 나왔던 몇년 브랜드였고, 됐고. 네. 예, 그 브랜드를 이제 만든 창시자인 대표님은 따로 계시고, 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좋아했고, 그리고 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거요? 런칭이 됐던 제품이에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학습을 했던 제 첫 직장이었죠. 이 회복 헤어케어 제품.
그 제품의 대표님 밑에 있으면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으로 저 제품 그러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이미 이거를 예. 상품화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와디즈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저 제품이 사실상 이제 물 없이 바르는 트리트먼트예요. 아, 물 없이. 네.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샴푸를 하고 나면은 린스나 그렇죠.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헹구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짧은 머리였을 때 탈색 염색을 반복하다가 네. 머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으니까 네. 헤어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매번 클리닉 갈 수는 없고 미용실에 그래서 좀 이렇게 고농축 영양 트리트먼트를 좀 헹구지 않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편하고 그리고 아깝잖아요 헹구는 그러네. 네. 그죠? 또 워낙 현대인들 바쁜데 네. 그거 또 헹굴 때 또 깨끗이 헹궈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모발에 남는 것도 없는데 저 트리트먼트로 뭘 트리트먼트를 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사간을 해서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와디즈로 론칭을 했죠.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를 먼저 개발하셨군요. 예.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번 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땠어요? 이런 제품도 있었다. 어. 혹하죠. 왜냐면은 아침 바쁜 시간에 물도 절약할 수 있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가 뭔가 영향을 오랫동안 주고 있으니까 다음날 헹궈도 이 모발에 영양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훨씬 케어도 손쉽게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모발이 그 탈색 머리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게 물론 이제 아주 많이 상한 머리는 잘라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머리를 갖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첫 작품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저는 저 제품을 좀 밀고 싶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깨닫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원래 젤을 바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언제부터 저도 몸이 좀 아파가지고 화학 제품 같은 걸 쓰지 않아야 되니까 알로에를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리트먼트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젤을 안 쓰고 알로에를 차라리 발라서 그러시구나. 이제 젤을 대용을 쓰는데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물 없이 쓰는 트리트먼트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물 없이 쓰는 건데 이거 안 헹궈도 되는 거야? 찝찝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밤에 머리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머리 감고 나서 저걸 발랐는데 베개에 베면 두피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네. 그래서 저기에 성분들 전성분을 보시면 이 전성분이 두피에 닿았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약처 고시된 함량도 준수를 해야 되고 네. 반드시 헹구라고 한 성분들을 갖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안 헹궈도 되는 성분들을 넣고 그 대신에 두피에 닿아도 이게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뭐 최근에 추세가 이 화장품에도 천연 추출물들을 좀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런 추세가 어찌됐든 항산화, 항염, 항균 그런 생리 활성을 도와주는 추출물을 좀 넣다 보니까 네. 그런 성분들을 이제 좀 많이 넣어서 어쨌거나 고객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때 이거 안 헹궈도 충분히 안전하고 괜찮네? 라고 이제 와닿아야 되니까 그런 성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제 넣다 보니까 저도 이 제품 괜찮은데 이거 하나로만 충분히 클리닉을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있던 브랜드를 그러니까 일을 하시던 브랜드를 지금 차용하시 쓰고 그렇죠. 제품만 지금 담으셨군요. 네, 맞아요. 대표님 제품만. 예. 그러니까 이 닥터 텔로는 그리고 이제 헤어케어 라인만 지금 하신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펠로가 스페인어로 해요. 머리카락, 그렇군요. 머리카락, 네. 털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닥터를 붙여서 닥터. 토탈 헤어케어 솔루션 브랜드다라고 네. 이제 명명을 했던 게 이제 닥터 펠로였어요. 네. 그 전에 대표님께서. 아하. 그래서 이제 제품들을 하나하나 만들 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현대인들이 이 모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고민할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대표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닥터펠로 탈모 샴푸하고 토닉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만드셔갖고 워낙 지금 뭐 시장에 탈모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토닉 같은 경우는 그 뭐 저희가 고대 안산병원에서 그 탈모 환자 50명을 일단 임상을 해서 주성분 3가지가 탈모 효과가 있다. 네.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검증한 상태에서 토닉 같은 경우는 거기 위에다가 하수원화 어성초 성분을 10% 이상을 이제 넣은 거죠. 함량 자체를. 네. 사실 제조하는 입장에서 원가 때문에 그런 추출물들을 사실 그렇게 고함량을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비싸니까. 원료가. 그런데
그래도 이왕 효과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아낌없이 10%를 넣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토닉을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토닉 시원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토닉이. 예. 어떤 거죠? 그 지금 재구매율 줄자. 예. 지금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제품인데, 네. 지금 저희가 롯데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백화점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터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테스터를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뿌려주고 드리면은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대요. 음.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저 토닉 제품은 지금 가장 인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지금 그러면 이게 어디서 판매되는지 뭐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는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했었지만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면세점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마포에도 사실 가든호텔 건너편에 면세점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좀 네. 침체된 분위기로 네. 있긴 한데 거기 면세점에 입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롯데백화점이나 아니면 백화점 면세점 위주로 좀 저희가 주로 입점이 돼 있는 오프라인은. 근데 온라인은 상당히 활발하신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쪽은 사실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오픈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뭐 가장 흔한 이제 오픈몰이 뭐 지마켓이니 옥션이니 네. 뭐 티몬, 쿠팡 이런 쪽 어지간한 오픈몰은 다 입점을 완료를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종합몰들, 네. 현대나 신세계나 롯데 그런 종합몰들 다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이베이, 큐텐, 라자다, 쇼피, 뭐 K몰 24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다 입점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입점만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다양한 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또 해야 돼서 되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들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딱 터지는 순간부터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제 파급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해외는 해외도로 이제 바이어분들이랑 계속 접촉을 하면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짧은 기간에 상당히 시장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 자체가 이미 제가 브랜드 처음부터 키우는 브랜드였으면 아니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있는 브랜드에다가 예, 그 브랜드를 갖고서 이제 이미 3년 동안 제가 수업을 했잖아요. 네. 네, 헤어케어 제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임상부터 시작해갖고 제품 기획, 마케팅까지 이제 경험을 3년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창업을 딱 하면서 이게 뭐부터 준비를 해서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벌써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네. 바로 해외 쪽은 F&D 진행을 해서 수출 진행을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마케팅 컨텐츠들을 뭐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 통해서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치. 네. 하여간 뭐 짧은 시간에 한 2년 채 안 되는 기간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 하셨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최근에 물론 실적도 뭐 있겠지만 또 앞으로 이제 이 회사를 키워나갈 때 뭐 그래도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뭐 내가 헤어케어 토탈 솔루션은 그렇죠. 뭐다 해보겠지만 네, 네. 또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내가 뭘 해보겠다 뭐 이런 뭐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아까 저 트리트먼트 라디스 크라우드 펀딩으로 딱 시작을 하면서 네. 물 없는 헤어케어 제품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제품이 이제 제가 창업을 시작했던 게 이 제품이었거든요. 이거. 요게 선정이 돼서 예. 그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제품이 물 없이 쓰는 샴푸예요. 아, 이게요? 예. 물 없이 쓰는 샴푸? 근데 혹시 그 드라이 샴푸는 써보셨나요?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냥 이게 원래 저 분무기를 예, 뿌려서 맞아요. 에어로졸 형태로 네. 분무를 하면 네. 가루가 나오는데 그 가루가 옥수수 전분 가루예요. 저는 뭐 써보진 않았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제품이 왜 미국에서는 많이 좀 핫한데, 그 옥수수 전분 가루가 이 모발에 흡착을 해갖고 네. 이 모발에 왜 며칠 머리 못 감고 그러면은 왜 그 피지 분비 때문에 네, 머리가 끈적끈적해져. 떡이진다는 표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 옥수수 전분이 모발에 흡착이 돼갖고 기름기를 빨아내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털어내면 아. 얘가 예,
그 가루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기름기가 이제 뽀송뽀송해지는 야, 거죠. 그 게으른 사람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그걸 쓰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감기 싫거나. 예. 그리고 왜 주로 저기라고 해야 되나? 머리를 닦거나 네. 이제 흑인들이 머리를 닦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제 닦거나. 예예 네. 그 글루로 이어붙이는 이제 그런 네. 머리 형태를 유지하는 분들은 머리를 자주 못 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발의 기름을 그런 드라이 샴푸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드라이 샴푸 또 되게 그런 많이 쓰는데. 그런 시장이 있네요. 예, 재밌네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내는 그렇게 많이 그 드라이 샴푸가 활성화되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물 없이 샴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시트지 형태란 말이에요. 저거는. 네, 시트지 형태니까 뭔가 두피나 근데 그 드라이 샴푸는 오크시 전부 다 머리카락이 모발만 흡착을 해서 세정을 하는 거지 두피는 세정이 안 돼요. 되죠. 예. 네. 그래서 두피하고 모발을 같이 세정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뭔가 만들 게 없을까라고 해서 저거를 그 내용물을 갖다가 시트지에 담지를 해서 시트지 한 장으로 휴대하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내가 샴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트지로 두피를 문지르고 뒤집어서 모발까지 닦아내면 네. 두피와 모발의 기름기 노폐물을 다 잡는 거죠, 한 번에. 아,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어야죠. 네. 네. 자, 물 없이 사용을 하는데 네. 시원해? 진짜 물로 머리 감은 것처럼 네네. 시원해? 그리고 그래서. 잘 닦여? 네네. 그리고 저거 시원 닦아냈을 때 뭔가 떡지지 않아? 네. 저 기름기가 제대로 닦여서 정말 떡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궁금증이 충분히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네. 충분히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이제 일단 시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실제로 두피도 닦아야 되니까 드라이 샴푸의 그런 장점 단점들을 갖다가 저 시트지 안에다가 다 하나 다 녹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제품으로 이제 시제품을 만든 거죠. 네. 그때 2020년에 9월달에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다 보니 반응들이 이런 제품도 있어? 그렇죠. 네. 저도 이런 제품 있어요. 네. 예. 딱 봤을 때 뭐야 마스크팩 같이 생겼는데 네. 근데 이제 이름만 딱 봤을 때 머리에 쓰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머리 이렇게 올려놓나? 뭐 팩인가? 막 이런 그렇겠네요. 예 그런 쓰니까. 반응들을 많이 네. 하셔서 저 제품의 사용성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같이 이제 열심히 좀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사실 네. 이제 올해 홈쇼핑도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홈쇼핑. 네네. 해외 쪽도 그렇고 일단 국내를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오픈몰이나 오프라인 몇 군데 입점을 해서는 쉽지 않겠고 홈쇼핑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아웃도어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크게는 이 제품 자체가 나왔던 계기가 우리 그 전에 이제 이 닥터펠로 브랜드를 만드셨던 대표님 어머님이 92세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아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어머님도 여자인지라 네. 뭔가 나 머리 좀 감겨줘라 하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들 네.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네. 잘못 부딪히고 이제 이러면은 그래서 머리를 좀 쉽게 앉아서 좀 혼자서도 잘 감을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라고 네.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기획을 해서 저 만든 제품이 이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그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탈모 예방 기능까지 넣어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탈모 기능까지.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컨버팅 분야에 선정이 또 됐던 제품이었고, 그래요? 예, 그 제품이 이제 처음 선보이면서 이런 제품이 있어? 바이어들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반했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 제품이 딱 출시되면서 해외 쪽으로 바이어들 반응을 봤는데 LA 쪽에서 연락이 와갖고 바이어분이 저 제품 한번 내가 수입을 해서 한번 반응을 보겠다. 미국 시장에. 네네. 예. 그랬더니 이 시트지 한정으로 어떻게 샴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데요, 진짜. 저도. LA 한인타운부터 이렇게 해서 파급이 되기 시작해갖고 신기하고 시원하고 좋다. 근데 이제 저 제품도 역시도 뭐 단점이 없을 수는 없는 게 네네. 시트지 한 장으로 케어하기는 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여 갖고 네. 제가 이제 향후 내가 물 없이 헤어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아우러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 없는 제품 쪽으로 이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씨 사용하는 제품 쪽을 시작을 했지만 점점 물 없는 헤어 케어 제품으로 확장을 해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샴푸를 쓴다. 뭐 이런 당연히 물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이 필요 없는 네. 샴푸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물 없이 쓰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반응들이 아침에 바쁠 때 여성분들은 또 뭔가 이렇게 떡진 머리 싫잖아요. 앞머리 떡진 네. 것도 싫고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바쁜 아침에 좀 머리 말리는 시간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여성 머리 긴 분들은 근데 냄새도 좀 안 나고 왜 하루 이틀만 안 감아도 벌써 피지 분비량이 있는데 그렇죠. 두피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네. 저거 한 장으로 지금 머리 감기 싫은 날은 두피 닦아내면은 두피 냄새도 싹 가시고. 예. 저 안 라벤더. 되면 뭐 두세 번 하면 되죠. 그렇죠. 예. 라벤더 향을 또 마스킹을 해놔갖고. 네. 예, 라벤더 향이 또 향기도 은은하게, 좋고. 예, 은은하게 번지니까 또 주변에서 이 향 뭐야 또 이런 반응도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캠핑을 갔을 때 늘 물이 있는 곳에서만 또 캠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아주 그게 뭐 차박이라는 네. 건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태국 바이어한테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태국에서도 이제 캠핑이 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캠핑의 구성용품을 한번 조제품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해서 엊그저께 내보냈어요. 오더가 들어와서. 제가 사실은 우리 이라준 대표님을 제가 만나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네. 어떤 유니크한 부분을 좀 이끌어낼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얘기한 지가 예 이제 딱 왔어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서 저는 이제 어른들을 요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네, 모시다 네, 보낸 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머리 감기고 네, 이제 네. 샤워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마다 대체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준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한다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실버 케어 하는데 네.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피지컬하게 그렇죠. 사람들을 움직여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네. 샤워를 시킬 때 이 맞아요. 부분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맞아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목욕은 가능해요. 물기운 그렇게 시키는 건 가능한데 머리는 어쨌거나 숙여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네. 닦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상 그 소독 티슈를 갖고 다녀요. 네, 네.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발을 닦는다든지 그걸 닦고 하는데 그쵸. 또 손도 닦고.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듯이 그냥 머리를 닦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근데 물을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 부족 때문에 네. 아까 캘리포니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네바다 라스베가스나 네, 네. 이런 데는 지금 미드호가 다 말라가지고 붓고 있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도 지금 아예 규정상 네, 네. 뭐 풀에다 이렇게 잔디에다 물을 못 주게 한다든지 세차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집에서 물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을 줄일 수 있는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획기적인 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또 이건 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국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엔 네, 네, 네. 예,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게을러요. 네, 네. 샤워도 잘 안 해.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건 획기적인 거야. 그렇죠. 이게 사실 몸을 닦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다음에 네, 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는 주의보다 좀 놀자는 주의다 보니까 차박이니 캠핑이니 네, 가는데 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샤워를 당장 그게 불편하면 사람들이 잘 못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야외에 나갈 때는 필수 제품이 되면은 그쵸, 그쵸. 된다면 네. 아까 저도 필수 제품을 이미 손 닦는 걸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알코올 티슈를. 네, 네. 이제 그러듯이 저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 상당히 잠재 시장이 큰 시장이 특히 이제 해외 그렇죠. 예 한국보다는 네, 이건 네. 습관이나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네, 따라가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쪽에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닦고 나서는 어쨌거나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이 전성분을 보시면 가장 앞단에 첫 줄에 처음에 나오는 게 정제수거든요. 네. 특히 이런 샴푸라든가 기초 스킨 같은 거나 이런 제품들 보면은 이 정제수가 어찌됐든 이 시트지에도 가장 맨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시트지의 내용물을 갖다가 두피나 머리카락을 닦았을 때 네. 어찌됐든 닦고 나면
축축함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빠르게 휘발이 되지 않으면 네. 쓸까? 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또 빠르게 휘발될 수 있는 성분을 또 넣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또 건강해야 되고. 또.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피를 어쨌거나 문질렀을 때 세정도 돼야 되지만 이게 휘발이 되면서 뭔가 두피나 모발을 건조함을 또 남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휘발이 네. 되면서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의 성분들이 뭔가 두피나 모발에 보습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성분들도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뭔가 이 두피의 피지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나서 네. 두피에 항균 같은 그런 생리활성 기능도 뭔가 부여할 수 있는 성분들도 넣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특화된 천연 추출물 그런 제가 이제 그 특허 바이오 제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담지를 해서 넣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딱 닦고 나시면 네. 거의 쿨링감이 한 1시간 정도. 최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시원한 개운한 느낌? 네. 그래서 그때 의외네요. 제가 이 제품 때문에 제가 라스베가스 전시회 때 한번 갔었을 때 이거 때문에요? 라스베가스까지 이제 운전하면서 이 두피를 닦았을 때 네. 졸음 방지도 되고요. 이건 거죠? 네네. 졸음 방지도 되고. 그래요. 뭐 두피 목덜미가 뻐근할 때 두피 좀 닦아주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스킨 뭐 보톡스라든가 네. 아니면 필러 같은 거 이런 시술 많이 하시면 이제 머리 못 감잖아요. 네, 그러네. 예. 병원에서도. 예, 안과 또 그러네. 진료받고 나서 뭐 그냥 저도 얼마 전에 있고. 피부 할 때는 머리 며칠 못 감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오야. 예. 야, 이번 시장이 상당히 그 재밌는 시장이고 네. 그런 데만 해도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디스트리뷰션 뭐 채널을 이제 어느 쪽으로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 요양병원 협회에서 이제 이사장님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 소집이 안 되니까 그 자리도 이제 마련이 안 돼갖고 이 제품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사실 이제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야죠. 좀 많이 참여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어른들을 모셔본 경험인데요. 네. 이거는 소비자가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죠. 오히려 그 D2C를 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이렉트 몰을 만드시는 게 좋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네네. 이미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스토리텔링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수술한 다음에 뭐야 이거 샤워 못하면 써. 왜 어른들 모시는 요양원에다 써. 네. 그다음에 운전 오래 하면 야 그렇지 뭐 몇 시간 동안 갈때 한 번씩 써. 그렇죠. 그다음에 너 차박하면 써. 네, 이런 네. 거 벌써 제가 방금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만 갖고도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벌써 한 10개 가까이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그런 쪽으로 이제 입소문이나 오히려 저기는 SNS 쪽으로 그렇죠. 대량 판매보다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네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그 순천향 병원 건너편 쪽에 네. 그 유명한 사이클링 매장이 있어요. 네. 마츠라고 하는 사이클링 매장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네. 딱 두 가지 제품만 이제 입점을 하셨는데 제안을 네. 하셔갖고 입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 옷이 뒷주머니가 여기 상의에 뒷주머니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딱 패키징이 딱 심플하잖아요. 네. 그냥 딱 넣었다가 네. 씻을 시간 없이 그냥 회식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헬멧을 딱 벗고 나서 냄새도 네. 땀 냄새도 나고 네네네. 떡지고 막 이러는데 이걸 딱 닦고 나서 회식 장소로 바로 가셔도 되잖아요. 아. 땀 닦고 냄새 제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제품을 입점을 하셨어요. 거기 네. 매장에서도 이제 사이클링 하시는 분들 아니 우선 그거보다 뭐 일반적인 것도 아까 우리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걸 케이스별로 정리를 한다면 그렇죠. 훨씬 더 사람들한테 네, 네. 저도 처음에는 물 없이 이런 걸 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케이스별로 접근하는 것이 그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어그레시브하게 네, 되는 네, 거다. 네. 그러니까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오 그래? 맞아 필요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진짜 이게 뭐 반응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게 어딘가 집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이 아니죠. 다양하게 사용처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죠. 지금 그때도 그게 다양한 게 산발적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일상생활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그 잠재 시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걸 단지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시킬 거냐. 근데 그건 뭐 그
채널인데 지금 남의 채널로 타고 들어갈 거냐, 네. 내 오wn 채널로 할 거냐 하는데, 근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즉 뭐냐,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채널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채널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 견해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쓰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톡에서도 보니까 쇼핑하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카카오톡 스토어에도 입점을 해갖고 사실상 이 제품은 좀 기획전이나 그런 뭐 톡딜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할인 행사도 좀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이렇게 입소문을 또 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오늘 제가 오다가 또 그 톡딜 또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갖고 또 14일부터 한 3일간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알리는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방송이 끝나면 제가 하나 톤수를 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네. 상당히 지나는데요. 지금 너무 재미난 대화를 하다 네. 보니까요. 뭐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시면서 야,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뭐 혹시 말이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어찌됐든 제가 이 창업을 시작했던 계기도 그렇고 저 역시도 어떤 이 모바일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그 두피 모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나하나씩 이제 표현을 하실 때마다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향후에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해서 개발을 좀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많이 그 소비자들의 어떤 소리에 지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향후 제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또 이제 아무래도 제가 뷰티 제품 중에서도 이 헤어 케어 제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뷰티 제품이고 하고 또 제가 이제 또 여성이다 보니까 또 이 여성 청결제 쪽에도 또 관심을 갖고서 예 그런 뭐 새로운 제품들을 지금 쏙쏙 어떤 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고민들을 갖고 두피 모발 문제 또 아니면 뭐 뷰티 쪽에 관심을 또 갖고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민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제 목표는 글로벌 토탈 헤어 솔루션 컴퍼니가 되는 거니까 계속 그 해외 시장 쪽으로 점점 파급시켜서 아무튼 이 브랜드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오늘 가장 제가 유니크하게 봤던 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물을 쓰지 않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제겐 제일 와닿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한다면 충분히 그 대표님의 그 목표를 이루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디지털 홍수 시간인데요. 우리 그 JRJ 주식회사의 이라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만 제가 이 디지털 홍수의 그 목표인 첫 번째는 참여자인 그 스타트업 CEO를 만족시키는 것, 만족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이래 지금까지 우리 이라준 대표님의 그 히스토리를 오늘 또 정리를 했어요. 정리가 됐죠? 그럼요. 네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제가 간혹 이렇게 조금씩 훈수를 더 드렸는데 그 훈수가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럼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편하게 진행을 해주실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게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감사합니다. 제 영광입니다만 그 다음에 또 지금 여러 가지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또 모시고 또 그간에 또 얘기를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